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와우글로벌 파트너 변재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미증시 다우존스를 제외하고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슈로 에너지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섹터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증시 현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부터 조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면 사실 지난 금요일장에 이제 새해 첫 거래일이었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꼽으라고 하면 나스닥은 하락 마감한 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폭등해서 마감했다는 점인데 사실 시장에서 이렇게 두 인덱스가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좀 흔치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작용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시계추를 돌려서 지난 이제 10월 말 12월 달까지 어떤 조정 장세에서 시장을 한 해 동안 이끌었던 AI 빅테크들 그 기업들에게 대규모 캐펙스 투자라든지 자본 지출 그리고 거기에 이 어떤 그 실려 있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수익성 관련한 지표들을 시장 참가자들과 투자자들이 요구를 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새해를 맞아서 이러한 투자자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좀 명확히 나타났던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그 당장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 AI 관련 기업들과 달리 당장에 이제 이번 1분기 실적부터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개런티가 돼 있다 보니까 시장의 수급이 좀 쏠렸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시장의 투자자들의 흐름은 아마 당분간 상반기에는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 어떤 시작이 지난주 금요일 날의 특징이었다고 좀 보여지고 결국 이제 테마로서의 AI가 아니라 마진율이라든지 수익성 이슈라든지 이런 좀 다시금 시장 참여자들이 기업의 본질 가치인 어떤 실적에 좀 집중하는 그런 시기가 좀 보여주는 새해 첫 거래일이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장초반 흐름은 사실 주말에 나왔었던 베네수엘라 관련 돌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장초반에 지난주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AI 소프트 이쪽 그 관련 빅테크 기업들도 일단은 장초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2026 CES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반영되어 있는 측면이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관련된 이슈가 좀 크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은 어떤 걸 보면 좋을지 또 이번 주 미증시에 영향을 미칠 일정이 무엇인지 살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주말 사이에 글로벌 시장이 오늘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뭐 이 마두로 대통령 체포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어떤 강력한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의 자성향 국가들의 어떤 이런 이 국제법을 위반을 근거로 들면서 반발할 수 있는 경제 보복이라든지 특히 뭐 대만 해협 관련 부근 도발 뭐 이런 가능성까지 좀 점쳐졌었는데 네. 지금 뭐 여러분들이 목격되다시피 시장 악재로 판단하기보다는 뭐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시장에서 소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공습과 함께 직접 베네수엘라를 핸들링을 하면서 석유가 다시 흐르게 하겠다 이렇게 공언한 만큼 뭐 제재 해제라든지 인프라 복구가 가시화가 되면 공급 라인을 우려하면서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격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고 네. 사실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WTI나 브렌트보다는 중진류가 많이 나오는 그런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생각보다 어떤 그 우리가 쉽게 접하고 거래할 수 있는 브렌트류나 WTI 그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관련 기업들 관련해서 사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가장 지금 그 웃음을 짓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미국의 이제 걸프만 쪽에 이 그 정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정유주들이 이런 어떤 좀 이 상대적으로 좋은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세계 최대 독립 정유사이면서 중진류 처리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발레로 에너지라는 어떤 종목이라든지 중소형 대장주격인 PBF 같은 에너지 같은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이 단기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베네수엘라의 유전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 쪽과 정제 쪽 양쪽에서 모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메이저 기업이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유, 석유 관련된 기업들로 좀 살펴봐 주셨는데 연휴 기간이 끝나면서 또 변동성이 좀 늘어나고 있는 증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어떤 ETF나 종목을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주는 말씀드렸다시피 CES 행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일정들에 따라서 관련 기업이나 섹터들 주가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연말 연초 상대적으로 부진했었던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CES 주간을 맞이하면서 단기 상승 모멘텀이 강화될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QQQ라든지 XLK 같은 기술주 전반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코어 테마로 포트폴리오 베타를 맞추시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네. 이와 함께 좀 과거 이제 CES 행사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이런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AI와 로봇이 연계된 어떤 그런 피지컬 AI 쪽이나 모빌리티 이쪽 관련해서 로봇 관련 ETF인 보츠 요 종목도 좀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 이제 중요한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는데 사실은 고용 보고서 관련해서 지금 컨센서스 자체가 뭐 6만 건, 그다음에 실업률은 뭐 4.5, 4.6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세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경기와 크게 상관없는 뭐 보험이라든지 네. 뭐 헬스케어라든지 이쪽이 좀 성장성을 지금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 후반에는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시장에 이제 달러 강세 그다음에 위험자산 회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 후반에는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를 좀 하자.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CES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좀 AI나 로봇 분야가 강세를 보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사실 작년도 그랬고요, 재작년도 그랬고 네. 로봇 분야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이 과거 이 경험치로 봤을 때 많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웨어러블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 홈, 그다음에 뭐 IoT 쪽도 그렇고 이런 로봇 관련한 것들이 주가 모멘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CES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1년 동안 가는 어떤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 이 성격의 어떤 그 단기적인 전략으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우 글로벌 파트너 변재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